비가 세차게 내리는 한강 다리 위에서 지우는 손에 쥔 3,800만 달러 수표를 불태웠다. 불꽃이 밤하늘을 핥듯이 춤추며 그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삼키는 순간 지훈의 가슴속에서 오랜 상처가 터져나왔다. 이게 내가 원한 정상인가? 그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다. 그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오며 그의 운명을 뒤집을 비밀을 속삭였다. 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김도연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랐다. 도연은 한국 최대 건설사 김코의 사장으로 서울에 번쩍이는 스카이라인을 쌓아 올린 남자였다. 집안은 항상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도연의 눈빛은 성공의 무게로 무거웠고 가족은 그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지훈의 누나 민서는 그런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동생을 지켰다. 우리 둘이 가족이야 지훈아. 그녀의 말은 지훈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18살 생일날 지훈은 용기를 내 아버지에게 고백했다. 아버지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 순간 도현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단호한 선언은 지훈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집을 나선 지훈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버텼다. 직장 생활은 고된 노동으로 채워졌고 친구들은 그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자신을 지켜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도연의 죽음 소식이 왔을 때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장례식장에서 민서는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게 있어. 내게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것은 3,800만 달러 수표였다. 거액의 유산. 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돈은 자선단체로 간다. 정상이라는 단어는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그것은 아버지의 편견이자 사회의 낙인이었다. 비가 내리는 밤 지훈은 한강 다리로 갔다. 수표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비바람에 섞여 울렸다. 민서가 달려와 소리쳤다. 오빠 왜 그래? 그 돈으로 새 삶을.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버지의 통제가 아니야. 내 자유야. 그날 밤 민서는 지훈을 안고 울었다. 아버지도 아팠어. 하지만 왜 우리를? 다음 날 도현의 비서 윤수경이 그들을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사장님의 진짜 유산은 이겁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손편지 한 통이 있었다. 사진 속 젊은 도연은 미소 짓고 있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편지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지훈아, 아버지는 내 나이 때 한 남자를 사랑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과 세상의 시선에 굴복해 그를 놓쳤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고 내가 그랬을 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너를 밀어냈다. 미안하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왜 이제야? 왜 나를 버렸어? 수경은 그들을 도현의 서재로 안내했다. 또 다른 봉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건물 소유권 증서와 열쇠. LB 설터입니다. 사장님이 익명으로 운영하신 LGBTQ 지원시설이에요. 로스트보이의 약자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 지훈과 민서는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건물은 낡았지만 문을 열자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다.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은비라는 20살 트랜스젠더 여성이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이에요. 셀터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았다. 태윤이라는 23살 논바이너리 청년이 말했다. 여기선 마스크를 벗어도 돼요.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버지의 비밀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민서는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대학 선배 박준영을 찾아가 물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누구예요? 박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최민규.
도연이가 사랑한 사람이야. 가족이 반대해 해외로 떠났지. 도연이는 그 후 변했어. 민서는 그 이야기를 지훈에게 전했다. 아버지는 내가 숨지 않길 바랐어. 셀터를 통해 속죄하려 했던 거야. 지훈은 셀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풀렸다. 그곳에서 혁진을 만났다. 27살 혁진은 자원봉사자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그의 미소는 지훈의 가슴을 흔들었다. 먼저 오신 분이시네요. 셀터는 자기 발견의 장소예요. 지훈은 혁진에게 편지 이야기를 털어놨다. 아버지가 나처럼. 그런데 왜 나를? 혁진은 조용히 손을 잡았다. 당신 탓 아니에요. 그분도 아팠을 거예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시간이 흐르며 지훈과 혁진의 대화는 깊어졌다. 옥상에서 별을 보며 지훈은 말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아. 아버지 때문에. 혁진은 대답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요. 그리고 사랑할 권리도. 그 말은 지훈의 벽을 무너뜨렸다. 한편 김코는 위기에 처했다. 도연의 비밀 기부가 드러나 주주들이 분노했다. 이재민 이사가 셀터를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 비난하며 자금 동결을 주장했다. 민서는 변호사 수정과 함께 싸웠다. 아버지의 유산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공개적인 반발이 일었다. 재민은 언론을 동원해 셀터를 공격했다. 셀터 주민들은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훈은 영상을 찍었다. 저는 게이입니다. 이곳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이 바이럴되자 지지와 위협이 쏟아졌다. 혁진이 말했다.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함께야.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도연의 마지막 말. 셀터를 이어가라. 내 꿈이다. 최민규가 나타났다. 이제 성공한 사업가인 그는 셀터에 기부금을 보냈다. 방문하며 말했다. 도연이는 나를 평생 사랑했어. 당신 아버지도 당신을 사랑했단다. 주주총회에서 지훈은 싸웠다. 돈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지켜야 해요. 캠페인이 확산되며 여론이 바뀌었다. 민규의 기부와 공공지지가 표결을 뒤집었다. 승리했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자금 부족 재민의 토지 매각 시도 익명 위협. 지훈은 주민들과 청원과 폭로로 맞섰다. 위협의 배후를 추적해 재민의 측근을 적발했다. 법적 조치로 재민은 해고됐고 셀터는 안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지훈과 혁진의 사랑은 깊어졌다. 옥상에서 고백했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혁진은 말했다. 같이 살아요. 그들은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지훈은 점점 아버지를 용서했다. 유산은 돈이 아니야. 사랑과 희망이었어. 셀터는 장학금 워크숍 국제 네트워크로 확장됐다. 민서는 김코를 재편하고 비영리 재단을 세웠다. 가족은 성장했다. 셀터 정원에서 지훈과 혁진의 결혼식이 열렸다. 주민들과 친구들이 둘러싸고 축복했다. 지훈은 한강을 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고마워. 당신의 유산은 우리 집이야. 한강의 물소리가 지훈의 귀에 스며들었다. 불타는 수표의 재가 비에 흩어지는 걸 보며 그는 속으로 외쳤다. 이제 자유로워. 민서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오빠 이게 다야. 아버지의 마지막이.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수경을 만났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고여 있었다. 사장님은 항상 후회하셨어요. 당신을 밀어낸 게. 봉투를 열자 사진 속 도연의 미소가 낯설었다. 그 옆 남자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편지를 읽는 지훈의 손이 떨렸다. 나는 내가 된 거야. 하지만 용기 내지 못했어. 충격이 밀려왔다. 아버지가 자신처럼. 분노가 치밀었다. 그럼 왜 나를? 수경은 조용히 말했다. 셀터로 가보세요. 거기서 답을 찾을 거예요. 차가 서울 외곽으로 달렸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빌딩들이 지훈의 마음을 비추었다. 셀터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은비가 나왔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새로운 얼굴이시네요. 들어오세요. 아는 책과 그림으로 가득했다. 태윤이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여기선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은비는 가족에게 버림받아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요. 태윤은 사회의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 싸운다고. 지훈의 가슴이 저렸다. 이곳은 아버지의 속죄였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밤에 혼자 앉아 사진을 보며 그는 울었다. 왜 나한테는? 민서는 집에서 자료를 뒤졌다. 박준영을 만나러 갔다. 민규 씨는 도연 씨의 첫사랑이었어요. 가족이 강제로 보내버렸죠. 그 이야기는 지훈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아버지는 나를 통해 자신을 벌준 거야. 혁진을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다. 그는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다. 상처는 공유할 때 치유되어 그의 말은 지훈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혁진의 따뜻함이 지훈을 감쌌다. 당신 눈에 별이 보여요. 지훈은 처음으로 웃었다. 회사 위기가 터졌다. 뉴스에서 김코의 재정난이 보도됐다. 도연 사장의 비밀 기부가 원인, 재민 이사가 회의실에서 소리쳤다. 그 셀터는 쓰레기야. 회사 돈으로. 민서는 분노했다.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지훈은 셀터에서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혁진이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싸워요. 주민들은 모였다. 우리 이야기로 싸우자.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렸다. 은비의 눈물, 태윤의 외침, 지훈의 고백. 나는 게이야. 이곳은 우리의 집. 영상이 퍼지자 지지가 몰려왔다. 하지만 위협 편지도 왔다. 셀터를 부숴버리겠다. 민서는 수정과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자금 동결 막아야 해. 지훈은 혁진과 옥상에서 계획을 세웠다. 두려워. 나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불꽃이 스쳤다. 캠페인이 확산됐다. 연예인 지지, 시민 청원. 재민의 반격이 세졌다. 이건 동성애 선동. 언론 전쟁이 벌어졌다. 지훈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편견이 아니라 이해를 원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혁진의 지지가 힘을 줬다. 당신은 영웅이야. 민규의 연락이 왔다. 나도 도현의 유산을 지키고 싶어. 그는 셀터를 방문했다. 사진 속 남자였다. 도연이는 나 때문에 변했어.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의 기부금은 구원이었다. 주주총회 날 지우는 연단에 섰다. 이 돈은 사람들의 목숨이에요. 은비처럼, 태윤처럼, 나처럼. 재민이 비웃었다. 감상주에. 하지만 민규의 증언이 터졌다. 도연은 평생 후회했어요. 당신들처럼. 표결 결과 셀터는 유지됐다. 환호 속 지우는 울었다. 아버지. 하지만 재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토지 매각 소송을 걸었다. 법적 허점 이용에 위협이 이어졌다. 설터문에 낙서, 익명 전화. 지우는 주민들과 밤새 계획했다. 증거를 모아. 혁진이 말했다. 위험해. 나 혼자가. 아니, 함께. 그들의 키스가 거에 스쳤지만 지우는 멈췄다. 아직. 내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재민의 측근이 위협범이었다. 민서의 법적 공세로 증거가 나왔다. 재민은 해고됐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의 외침은 메아리 쳤다. 셀터는 안정됐다. 지우는 혁진에게 말했다. 너 덕분이야. 옥상에서 고백. 사랑해. 혁진의 입술이 다가왔다. 부드러운 키스. 세상이 밝아졌다. 그들은 같이 살기로 했다. 셀터 프로그램을 키웠다. 청소년 상담 워크숍. 여기서 우리는 강해져. 민서는 김코를 바꿨다. 비영리 재단 세울게. 가족 모임에서 웃음이 피었다. 지우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다. 용서할게. 당신도 아팠으니까. 편지를 다시 읽었다. 꿈을 이어갈게. 셀터는 국제 네트워크를 맺었다. 장학금으로 젊은이들이 왔다.
결혼식 날 설터 정원이 꽃으로 물들었다. 한강 바람이 불어왔다. 지훈과 혁진은 손을 잡고 서약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은비가 꽃을 뿌렸다. 태윤이 노래했다. 민서가 울며 안았다. 우리 가족, 손님들은 다양한 얼굴 LGBTQ 깃발이 펄럭였다. 지훈은 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당신 유산은 이 사랑이야. 셀터는 성장했다. 워크숍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편견을 넘어 지훈의 책이 나왔다. 숨겨진 유산, 혁진과 함께 강연했다. 사랑은 자유야. 서울거리가 변했다. 무지개 깃발이 더 많아졌다. 과거를 돌아보는 날 지훈은 다리로 갔다. 혁진과 손잡고 여기서 불태웠지. 그 불꽃이 우리를 데려왔어. 그들은 웃었다. 아버지의 편지가 바람에 날렸다. 고마워. 민서는 재단을 이끌며 말했다. 아버지의 진짜 뜻, 가족은 더 커졌다. 새로운 멤버 은비의 결혼, 태윤의 예술 전시. 미래를 꿈꾸며 지훈은 썼다. 유산은 돈이 아니라 연결, 셀터는 집이 됐다. 사랑의 집. 에필로그. 한강다리 위 봄바람. 지훈과 혁진 아이 손잡고 걷는다. 할아버지 이야기 해줄까? 응. 설터 깃발이 멀리 보였다. 유산은 영원했다. 사랑으로.